안녕하세요. 더 큰 코리아 이사나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편견. 남들과 조금 다른 것뿐인데 틀린 것이라며 답을 규정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생각의 전환을 깨고 세상의 편견에 맞선 사람들을 오늘 만나봅니다. 혼자서는 자립하기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중 하나죠. 하지만 직접 만든 영상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박이 씨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제가 비록 전신마비였지만 재활이 된다면, 그리고 재활해 나가는 이 과정을 사람들이 본다면 저처럼 다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반드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그냥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 있잖아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고 내가 스스로 밥 먹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내 삶의 모든 일상의 기적인 것 같아요. 칼바람이는 한파가 찾아온 날,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출근길에 나선다. 내 이름은 박위. 유튜브 채널 위라크를 운영하고 있다. 28이던 2014년, 예기치 못한 사고로 휠체어에 오르게 된 뒤 내 일상은 그 자체로 특별해졌다. 5년 전에 취업이 힘들 때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하는 날에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낙상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제 전신마비가 됐어요. 떨어진 기억도 없고, 그리고 수술한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떴는데 이제 중환자실이었어요. 청천벽력이었다. 일어날 수 없는 장남을 보고 아버지는 바닥을 기며 우셨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긍정의 왕 박위는 절망에서 희망을 보았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같이 살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저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날을 위해서 운동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오늘의 촬영 장소는 친한 누나가 하는 마카롱집. 내가 할게.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기적을 위라클 강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은 마카롱 살롱 누나가, 마카롱 여신님이 저희가 갔다 온 이후에 계단을 경사로로 설치를 했대요. 박수! 2달 전만 해도 가게에 들어가려면 친구들이 휠체어를 들어 올려줘야 했다. 누나는 나를 만난 뒤 자비를 들여 계단 옆 경사로를 설치했다. 오늘은 구독자들에게 이 작은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이 사람 모르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자, 모셔보겠습니다. 여신님! 여신이다. 여신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계단만 있을 때는 이제 위 만나기 전이라서 그런 이제 인식을 못 했었잖아요. 휠체어 탄 친구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를 휠체어 탄 친구들이 왔으면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저걸 설치를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베리어 프리가 뭔지 아세요? 베리어 프리. 장애물 없는 공간을 만들자. 공간을 만들면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다 보니까
온갖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면서. 계단이 한 칸만 있어도 저는 올라갈 수 없고, 그런 장벽들을 경사로나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우리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베리어 프리라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사는 삶이 사람들은 되게 뭔가 위기의 삶이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어떤 행복함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반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주고 싶어 하고 또 베리어 프리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을 유튜브로 선택을 했잖아요. 전과 후가 달라진 거는 뭐 제가 바라보는 선배 박이로서는 없어요. 없고 그냥 축구를 지금은 같이 못한다는 거 다시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고맙다고 말한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은 내게서 희망을 보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이들은 삶의 열정을 찾아간다. 내가 만든 영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번 생은 감히 성공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꿈은 너무 많은데 이런 곳에서 어필을 해야겠죠. 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여행 MC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휠체어를 타고 제가 호스트가 돼서 많은 분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같이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그런가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살아 숨쉼에 감사함을 느끼고 뽀드득 소리나는 겨울 눈을 밟으며 행복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기적이다. 키 크고 마른 모델이 등장하던 천편일률적인 패션쇼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과 심장병을 극복한 한 모델이 등장해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편견을 깨뜨린 당당한 걸음걸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내노라 하는 모델 속에서 매들린 스튜어트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149cm의 키에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지만 자신감 넘치는 걸음과 포즈만큼은 일품이죠. 2015년에 데뷔한 매들린은 최근까지 세계 각국의 무대에 오르며 패션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And when we went to the fashion show and Madeline saw the models on the catwalk, she turned to me and said, "Mum, me model." It was in that instance when she saw how beautiful everyone looked and how happy and excited they were to be walking the catwalk that she decided that she wanted to do that as her career also. 매들린은 태어난 지 8주 만에 심장에 구멍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지적 수준이 7살을 넘지 못할 거란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얘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입양을 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죠. 특히 다운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느려 쉽게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들린은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며 수영과 야구, 체조 등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23kg을 감량했고 18살의 나이로 모델계에 입문했습니다. Luckily enough, when we put the photos on social media of her first photo shoot, the photos went viral and her photos that we put on Facebook were published in 1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within a few weeks, we got phone calls from different companies asking if she could model their products, and she was asked to come to New York Fashion Week to walk the catwalk.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협한 시선이 존재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Professional photographers, you see models, you see actors, you see bakers and people that own companies with Down syndrome. We just have to give them a chance. If you write someone off and you don't give them that opportunity to succeed, how are they ever going to succeed? It's up to us to be someone's hero and to help them be successful. 매들린의 다음 목표는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댄스 학교를 열고 의류 사업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애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in 5 people have a disability. People are embarrassed or they're scared to see it. It makes them feel uncomfortable. Life shouldn't be like that. We should be accepting and loving and caring. And we should see mor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very facet of the world.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등 슈퍼히어로의 옷을 만든 사람이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늘 하나로 할리우드를 접수한 바네사 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곳에 할리우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패브리케이터 바네사 리, 이미경 씨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패브리케이터는 영화 속 인물들이 입는 특수 의상 제작자를 말하는데요. 엑스맨, 레지던트 이블, 미이라, 스타트rek의 어벤져스까지 지난 15년간 만든 작품만 100여 편에 달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영화 같은 걸 찍을 때 히로, 슈퍼히로나 그런 슈퍼히로 의상, 뭐 좀비 의상, 어떨 때는 괴물 의상도 만들고요. 토르 1편에 나왔던 숱이 제가 담당했던 슈트고요. 스타트rek이라든가 플래시 그런 슈트, G.I. 조, 슈퍼맨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남모를 아픔도 많았는데요. 2살 때 앓았던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바네사 리. 한국에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구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위에서 미경 씨 스키하다가 다리 다치셨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아니요 원래 소아마비였는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사리금까지 위로금까지 줘가면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던 게 한 3군데 4군데 그랬었어요. 결국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미국행. 그리고는 옷에 본을 뜨는 패턴사로 첫 취업에 성공하죠. 그러다 우연히 할리우드에서 낸 특수의상 제작자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안정보단 새로운 도전이었죠. 그리고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할리우드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일 기억남는 거라고 꼽으면 아무래도 그 게리 올드만 쌤 그 패스트 만들어드린 그 패스트,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챌린지였었거든요. 상도 타고 메이크업 처음 오스카상 그걸로 타고 그랬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옷이고요. 게리 올드만을 윈스턴 처칠로 바꿔놓는가 하면 스타트rek에 나온 우주복을 보고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바늘 하나로 할리우드를 접수했습니다. 여기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신기하리만치 없어요. 나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무시를 하면 내가 교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인격이 떨어진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자신의 기술이 한국 영화에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바네사 리. 텃세가 심하기로 유명한 할리우드에서 여성, 동양인,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모조리 깨부순 그녀의 앞날이 더욱 빛나길 기대합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스라엘에도 K-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올해로 8회째 맞이한 이스라엘 K-팝 경연대회 현장. 8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처음 K-팝 예선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100여 명밖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근데 금년에 지금 8번째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텔아비브 대학 강당이 꽉 찰 정도로 1200명 넘는 좌석이 동이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팝 열풍. 하지만 중동권에 속한 이스라엘은 한류 불모지에 가까웠는데요. 최근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힘입어 이곳에도 K-팝 상권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Dizengoff Center, and we brought last May, about 1 year ago, first time, and it just keep growing. We moved to this shop, so we made a Korean room, K-pop room, and it's it's very popular now. 가수의 춤을 그대로 따라 추는 커버 댄스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춤추는 문화가 발달한 이스라엘에서는 K-팝 안무를 배우려는 열정이 더욱 뜨거운데요. 이스라엘 내 K-팝 전문 강습소만 34곳에 이릅니다. 어린 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구성원도 무척 다양하죠. Very hard, but when people come and love the music and already know the words and already see the video clips like 35,000 times, I only have to correct them and show them how to do it. 지난 7월 공영방송국 칸은 자국에서 부는 한류 열풍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K-팝은 남녀노소가 모여 즐기는 문화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This event in the Korean embassy in Herzliya, I saw really not old, but mature people, some of them religious, with the kippah, and it was wow, what's going on? Beside the young girls, I don't know, 13 years old. So this mix is something I really like because it's so fresh, 이스라엘 문을 성공적으로 두드린 K-팝. 아시아와 미국, 유럽을 넘어 이제는 중동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